혹시 집에 누가 오는 거 좀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그냥 내가 성격이 모나서 혹은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에 아주 깊은 심리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자 메시지 하나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온몸이 긴장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심지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뇌와 신경계가 보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감정의 뿌리를 찾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의 집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손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 보이는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손님 맞이가 불편한 그 감정, 그거 절대 유난 떠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취향이나 성격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뇌, 신경계, 그리고 살아온 경험들이 전부 얽혀서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의 결과물이니까요. 자,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뭐랄까, 나만을 위해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된 개인용 컴퓨터, 나만의 운영체제,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학자 레이첼 케플러는 이런 특별한 공간을 회복 환경이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우리 집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집안의 온도, 조명 밝기, 심지어 소파 쿠션이 놓인 각도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세심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은 그냥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내 신경계가 외부 세계로 확장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손님이 온다? 이건 마치 내 컴퓨터, 이 완벽하게 조율된 시스템에 갑자기 수천 개의 무거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시스템이 느려지고 과부하가 걸리겠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 통제력이라고 불러요. 내 정신적인 필요에 딱 맞춰서 내 주변 환경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손님이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통제력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 가구 배치를 허락도 없이 마구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손님을 맞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우리는 이걸 일종의 감정노동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말한 자아고갈 이론이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정신적 연료, 즉 의지력이나 집중력 같은 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맞이는 어때요? 무슨 얘기를 할지, 뭘 마실 건지,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신경 써야 하잖아요.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서 우리의 정신적 연료 탱크를 순식간에 바닥내버리는 거죠. 사회학자 어빈 고프먼이 우리에게 정말 멋진 개념을 알려줬는데요. 바로 무대 뒤 자아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꾸밈이나 연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네,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손님이 오기 전 집은 편안한 무대 뒤 공간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문을 여는 그 순간 나의 안식처는 순식간에 무대 위로 바뀌어버립니다. 편안했던 무대 뒤 자아는 퇴장하고 친절하고 완벽한 호스트를 연기해야 하는 무대 위 자아가 등장해야만 하는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사실 우리 DNA에 각인된 수만 년 된 진화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 같은 거죠. 우리 뇌는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이 익숙한 공간을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로, 내 몸이 확장된 영역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낯선 존재가 들어오면 뇌는 즉각적으로 원시적인 감시 모드를 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동굴이나 모닥불 근처에 아무나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자원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면 내 영역에 들어올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했겠죠. 바로 그 생존 본능이 지금도 우리 뇌 깊은 곳에 남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님이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박수가 미세하게 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죠.
뇌의 위협 감지 센터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몸의 시스템 전체가 휴식 모드에서 감시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몸이 먼저 비상벨을 울리는 셈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반응이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무의식적인 기억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 말이죠.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아이의 성장에 안전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서는 손님의 방문이 이 안전기지를 규칙적으로 뒤흔드는 일종의 혼돈과 같은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억들이죠. 손님이 오면 부모님이 유독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거나 유일한 내 공간이었던 내 방까지 침범당했다거나 혹은 시끄럽고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착한 아이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경험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손님 이꼴 긴장이라는 공식을 학습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 반응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은 불평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나를 지키는 건강한 경계선인지 아니면 나를 고립시키는 차가운 벽인지 말이죠.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오늘은 좀 힘드니까 우리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죠. 반면에 고립시키는 벽은 좀 다릅니다. 이건 연결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사적인 반응에 가까워요. 아무도 내 근처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 문장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나만의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두거나 밖에서 만나는 등 대안을 찾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지키려는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기 인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나는 지금 나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관계 자체를 피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공간과 관계를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